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틀 전에, 천하 3분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국민의힘 윤석열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직까지 특별한 소리가 저한테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운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한 목소리가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붙어야 이게 이제 지원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면 그냥 영화관에 영화 보듯이 조용하면 저도 그냥 조용하게 지켜봐야만 하거든요. 뭔가 붙어야, 논쟁이 붙어야 거기에서 우리 편 이겨라, 뭐, 저쪽 편 죽어라, 죽여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뭔가를 국민의당 측에서 안철수 대표님은 바쁘시니까 선거 캠프에서 이제 정비가 됐다면 그 정비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그냥 틀만 짜놓고 그냥 막 싸움 붙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때그때 맞춰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구성을 깔끔하게 하려고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다 하고 나면 선거 끝나는데 뭐 그건 뭐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반에 이렇게 기선을 제압해갖고 적어도 지금 국민의당의 대권 후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대선 출마를 했다 하기는 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또 지난번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김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강경한 뭔가를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조급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까지만 제가 또 한번 떠들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반응이 계속 안 나오고 조용하면 여기는 원래 조용한 분위기구나 해서 저도 이제 조용하게 좀 이제 지켜보는 방향으로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계속 떠들면 다들 조용한데 혼자 막 떠들면 얘 왜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 파악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두서없이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 대선 판세를 대충 보면 양강 구도가 까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는 여전히 존재감이 별로 없으신 조용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강 구도 중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4% 뭐 45%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바람인지 아니면 어떤 추세로 굳어지는 건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거의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쪽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나름 좀 선거 해봤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 찾아내죠. 뭐 오세훈 시장 할 때는 그게 무슨 식당집에 뭐 구두하고 막 이야기 나오는 이런 식의 아주 독특한 뭔가를 잘 꺼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코브라가 공격하기 전에 다리를 털어갖고 바짝 이렇게 독을 품고 죽이고 있는 이제 기회가 오면 확 물어버리려고 그렇게 잠시 작전상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현재까지가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약간 긴장을 풀고 있는 상태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긴장 풀고 이제 이겼다는 어떤 승리에 도취되는 요 순간을 노려가지고 한꺼번에 확 몰아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듯한 이런 정도의 흐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쪽이 워낙 강세니까 이쪽을 조금 깔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 쪽도 지금 뭐 단점이 많지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쪽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부 분열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합류하려는 것 같아요.
그 선대위원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일을 하려면 뭔가 권한을 줘야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헛사업이도 아니고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권한을 줘. 그럼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협상 카드를 던진 겁니다. 이걸 이제 그 받아주기도 그렇고 안 받아주기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오면 왠지 불안하거든. 왜냐면 이때까지 윤석열 후보가 위기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씩 던져갖고 이기겠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그 후보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 누가 이길지 아슬아슬할 때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였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 딱 나와가지고 딱 그 타이밍에 딱 나오죠. 정말 이 수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진짜 술수가 나가단 말이에요. 뭐라고 던졌냐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던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2번이나 만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을 밀고 있구나가 딱 돼본 게 뉘앙스가.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판을 뒤집어 버린.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그 위원장이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 대충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 막 그 조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이게 물과 기름 같이 완전히 앙숙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고 홍준표가 되면은 한 자리 몽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딱 던졌는데 그 말이 제가 봤을 때 그 0.1%의 파워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기는 쪽에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참여해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자체가 친이계가 있고 친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계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계가 있는데 이 친박 친이가 지금은 똘똘 뭉쳐서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감옥 가 계시니까. 그래서 이 그 세력하고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의 세력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이 현상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끌어들려고 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때 계속 찾아가갖고 뭔가 그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모른 척 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이게 약점이라고 봅니다. 이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막판에 파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시장의 카드하고 약점은 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이 우세에 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 쪽에 저도 이거 한번 써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 당선되고 나서 진짜 그 이 비단 주머니를 2개를 들고 그 맥주 먹는 자리인가 그 있어요. 들고 이걸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비단 주머니를 줬어요. 그 안에 열면 비책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책은 아니고 그냥 그 약간의 테크닉 같은 이런 건데 이걸 비단 주머니라고 되게 사람들 궁금하게 하는 그 중에 첫 번째 건 나왔죠. 비단 주머니 첫 번째는 드루킹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제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으로 여론 조작하니까 그걸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어를 하겠다 이건데 이건 솔직히 드루킹 피해자는 안철수 대표인데 저거는 피해도 안 봐놓고 괜히 오버 뜨는 것 같고 지금은 드루킹 그 작동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거 뭐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데 이게 시사 안 한 바가 크다는 거죠. 이 주머니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암시를 주는 게. 그래서 저도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에게 비단 주머니를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는 절대 불가라는 것을 천명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인지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짧게 해볼게요. 지금 그 허경영 후보가요. 허경영 후보가 있는 건데 허경영 씨가 안철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동영, 허경영 이렇게 나왔을 때 문국형, 허경영 이렇게 나왔을 때 쓴 거를 제가 직접 그 부산 서면까지 가가지고 문국현 후보
그 유세하는 데에 찾아갖고 제 태어나고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만 원 돈까지 낸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문국현이 희망이다 이 대사까지 외우고 있다고 열렬히 갔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문국현 후보는 완전히 이용당했어요. 그때 문국현을 바로 측근에서 지지하는 그 정무식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때 정동영 있는 그 당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난 도와주러 와갖고 이 문국현 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단일화를 막 시도하다가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쪽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훅 빼가지고 저쪽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노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쪽으로 정동영 쪽으로 우욱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충격하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었거든. 일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문국현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찌라시 막 돌려가지고 이명박 정동영이 근소한 차이다.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이긴다. 이걸 돌리는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던 문국현 지지자들 표가 막판에 그날 저녁에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엄청난 차이로 졌습니다. 이명박 압도적 1위, 정동영 겨우 2위, 3등이 누가 했는지 압니까? 허경영 씨가 3등 했다고.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허경영 씨가 왜 3등 하느냐 하면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다는 이 개나 소나 다 싫다는 논리가 퍼지면 허경영입니다. 무조건 미워가지고 차라리 허경영 씨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왔고 축지법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나 그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서 뒤에 카메라 들고 이제 기자가 따라오는데 자 내가 축지법 보여주겠다 하고 산 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막 따라가는데 카메라 메고 가니까 무거워서 잘 못 따라가잖아요. 축지법을 그거 보여줬어요. 그럼 그거 보시면 공중부양 보셨습니까 혹시? 방송에서 보여줬어요. 그거 진짜 방송에 나와가지고 카메라 그 생방송에서 보여줬어요. 왼쪽 발을 딱 들고 자 잘 보세요. 공중부양입니다 하고 나서 오른발을 탁 드는 겁니다. 그 당연히 왼발 땅에 딛고 오른발 탁 점프하죠. 이 몇 번 하다가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안 되네 이러고 그 했다고. 이게 완전 개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3등 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 이야기 나오면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끝장. 지금 허경영 씨가 안철수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냥 지금 전부 다 5만 개 그냥 단일화 하면 안철수로 연결이 되니까 단일화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철수는 단일화를 위한 사람이지 대권 나온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심각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김종인 씨가 방송에 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진짜 고도의 말인데 여기 대해서 대꾸를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라 했냐면 대권 승리를 위해서 제3지대에 있는 김동연 씨나 안철수 후보나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거 정말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거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도 가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단일화 해갖고 합치면 나중에 이거 합당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도 한 자리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일화 할 생각은 없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한마디 던지면 뭐가 될 뻔하냐면 김동연 쪽으로 가던 표 안철수 쪽으로 가던 표 제3지대에 있는 표가 다 윤석열 쪽으로 몰려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단일화하면 사라질 그 사람들인데 김동연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단일화 한다 그러면 어차피 사라질 사람인데 사라질 편데 이러고 저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단일화는 천명해야 됩니다. 단일화는 절대 불가라는 거를 천명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 안 하면 막판에 가서 그 3등하고 있던 문국현 후보가 꼴찌돼 본다고 허경영이한테 져본다고요. 이 꼭 명심하고 이건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명으로 하든지 이거 어기는 사람은 탈당이다 하는 그걸 못 받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단일화 안 됐어 나 떠난다 이런 식의 이런 애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인재 등용을 해서 외연을 좀 확장했으면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측근이라든가 최재형 의원 측근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뉴스는 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쪽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경선 중간에 그 방송 나와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인재 등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홍준표 후보는 총리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는, 홍준표 의원이 직접 못 오더라도 그 측근분들로 포진을 시켜서 현재 국민의당의 어떤 그 주요 선거하는 그 중요 자리에 포진시켜가지고 이기고 나서 함께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접촉해서 모으는, 적어도 모으려고 접촉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게 표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가장 가까운 이현주 의원을 여기 뭐 그 국민의당의 그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묵고 그냥 뭐 수다만 떨더라도 만났다 이것만 뉴스에 나와도 뭔가 연합하는 뉘앙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에서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너무 바빴어. 안철수 대표님은 뭐 정신없을 것 같아요. 머리도 써야 되고 전략도 짜고 방송도 나가야 되고 뭐 생방송도 해야 되고 그 정신이 없잖아요. 이걸 좀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상대방 깔 때는 이 사람이 나갔고 욕할 땐 욕하고 또 달릴 때는 이 사람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면 사람이 좀 필요하다.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저쪽에서 우습게 본다고. 그냥 뭐 단일화 하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단일화 하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단일화 하려고 한다면 의도를 살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딱 강하게 팍 쳐야 된다고. 욕할 땐 욕해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저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정비를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만 결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윤석열, 이재명 양쪽 팀이 피 튀기게 저끼리 싸우다가 나가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얘들 둘이 싸우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냥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러면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만들어 놓고 벽을 튼튼히 쌓아놓고 거기에 인재를 받아들이면서 외연을 넓히는 이 과정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정비가 다 되고 나서 그 둘이서 싸워갖고 그냥 만신창이 됐을 때 확 밀어갖고 엎어버리는 이런 식 구도를 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님이 워낙 그 후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자죠. 그래서 음주운전자나 초보운전자하고 상대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 진짜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준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